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병하던 아내가 외도를 할 경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8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간병을 하던 아내가 비슷한 처지의 외간 남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 대신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만약에 이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는 1.0이 되겠죠. 결국 남편의 재산은 아내가 전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미성년자거든요. 특히 아내는 남편 사후 외간 남자와 동거등을 하면서 남편 재산을 모두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아버지가 상속 발생됐을 때는 시어머니가 1.5, 대습 상속인인 며느리하고 손자녀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마저 상속이 발생된다면 대습 상속인이 100%, 며느리와 손자녀가 다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상속이 발생됐습니다. 남편의 상속 재산은 100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아내는 60억 원, 자녀는 40억 원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가 상속 발생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속 재산은 2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120억 원, 며느리가 48억 원, 자녀, 손자녀가 32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마저도 상속이 발생된다면 시어머니 상속재산 200억 원은요, 며느리가 120억 원, 자녀가 8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는 총 상속재산 228억 원을 받게 되고요. 손자녀는 상속재산 152억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대신해서 총 380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를 반드시 이혼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이혼할 경우 상속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친권 박탈 및 조부모의 후견인 지정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판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배우자로서 본분을 다했고 남편이 평소 이혼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외도는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성년 후견인인 부모님이 이혼 소송을 했어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도가 일회성이 아니라 2회, 3회였다면 과연 이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정상일 경우 외도를 했다면 과연 이혼을 청구하지는 않았을까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결로 며느리는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편과 시부모님의 상속이 발생된다면 며느리는 재산을 독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한테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시부모님의 상속 발생 전에 며느리가 먼저 사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죽지 않고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 한 상속 재산은 모두 며느리 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가령 유언장을 작성해서 며느리를 배제하고 손자녀 또는 다른 친척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며느리의 유류분만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며느리한테 유류분마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완벽하게 피하고 며느리한테 재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녀가 상속 재산을 모두 증여받은 이후에 상속이 발생되었을 때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속을 포기한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거액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은 가중되겠죠. 따라서 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된다면 비록 상속세는 내지만 유류분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후 10년 이후라면 상속세마저 없겠죠. 그렇다면 증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은 200억 원이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로부터 일부 상속재산을 받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은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전부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수증기를 분산해서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양자를 입양하는 방법도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가족 모두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자녀나 자녀 배우자, 손자녀 등 여러 명한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유류분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 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당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참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하고 장소가 되겠습니다. 1회차는 2024년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2회차는 2024년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게 참가비 3만 원만 입금하시고 문자로 성함, 핸드폰, 회차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산관리 성공을 한번 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의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차를 진행하는 세미나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4m입니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식물이간 상태의 남편을 두고 외도를 부린 아내의 상속 권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